안녕하십니까, 황상수입니다. 오늘은 오늘날까지도 서양 문화의 원류라고 이렇게 통칭되어 오는 서양 고대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일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는 유럽 쪽에서 오늘날 이탈리아라는 나라 존재하는 이 근처, 여기를 발칸반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발칸반도, 그리스가 생성되었던 발칸반도는 지정학적인 여건이 평야지대가 거의 없고 산맥과 계곡이 너무나 심했던 전체 국토 면적의 평야지대라고는 20%도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그리스는 원래부터 통일된 스타일의 국가 형성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폴리스라고 불리는 소규모 도시국가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아테네랄지 또는 스파르타, 이 두 도시국가가 가장 유명한 폴리스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폴리스는 아테네 스타일이 있고 스파르타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테네는 정치 형태가 민주적으로 유명한 나라이고, 스파르타는 궁극주의적인 스파르타식 교육이란 말 많이 들어봤겠죠. 궁극적으로 유명한 나라야. 아테네도 처음부터 건국 당시부터 이렇게 민주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여곡을 겪습니다. 초창기 출발 당시마다도 아테네도 어차피 왕정으로부터 시작해 왕정이 점차 지속되는 과정에서 귀족정의 단계를 거치고, 근데 귀족들이 모든 국가적 이익을 막 독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테네 시민들, 중장 보병이라는 평민 출신들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쌈박질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전리품들을 전부 다 귀족들이 막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평민들의 불만이 너무 크죠. 귀족과 평민의 불만 속에서 너무나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시자 그 당시 솔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을 합니다. 그 정치를 금권 정치 이렇게 말하지. 즉 재산이 많으면은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참정권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금권 정치 이렇게 말해요. 금권 정치는 구체적인 금권 정치의 내용은 귀족 정찰에서 평민들은 귀족들한테 대단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권 정치를 시도했던 솔론이라는 사람은 평민들이 귀족들한테 빌렸던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고리채를 탕감시키는 거이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 불만이 엄청 많겠습니까? 귀족들, 내가 빌려준 돈을 왜 못 받겠는 거야? 아마 그러면서 귀족들 불만이 많겠지. 또 아무리 빚은 없어졌는지 몰라도 일반 평민들 입장에서는 귀족들에 비해서 재산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참정권이라는 것이 허실에 불과해. 그렇게 결국 이 공권 정치는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양쪽의 불만이다 이게 폭발해가지고 결국 실패로 끝났고, 이런 어수선한 아테네에서 등장한 사람이 피시스트라투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일발 쿠데타를 벌여가지고 불법적 방법으로 아테네의 정권을 이렇게 찬탈을 했지. 그런 정치를 우리는 독재 정치, 일명 참주 정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막 찬탈한 사람들 많이 우리 역사에도 많이 막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독재자들은 조금 좀 이미지가 아주 안 좋지. 근데 이 피시스트라투스 이 사람은 독재자는 독재자였지만은 이상한 독재자입니다. 귀족들은 막 토지를 막 몰수해가지고 평민들한테 막 나눠줘버려. 이러다 보니까 꽤 한때 인기도 있었던 모양이야. 그렇지만은 아무리 인기가 있었든 말든 간에 이렇게 혼자 독불장 같은 독재자가 출연하면 안 되겠다 해서 클리스테라는 사람이 도편추방제라는 일종의 참주의 출연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도편추방이라는 것은 당시 페이퍼,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도편이라는 것은 도자기 깨진 조각, 파편을 말하지. 아테네 성남 남자들이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막 토론도 하고 막 물론도 소급하는 시장에 있던 놈들을 아고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이 남자 시민이지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모일 때 도자기 조각 깨진 걸 들고 와. 그래가지고 평상시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 동네 아테네에서 예를 들어서 한상수라는 인간이 독재자 기질이 아주浓厚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자기 조각이라 막 수건대로 한상수를 쓰는 거야. 개표를 합니다. 한상수 한 표도 없어 해가지고는 한상수가 6,000표 이상을 달성하면 나는 아니야 나 독재자 절대 아니야, 나 술은 좀 마셔도 절대 아니네 해봤자 필요 없어. 무조건적으로 너는 우리 아테네를 위해서 쫓겨나야 된다 해서 10년 동안 강제로 아테네 밖으로 추방나가는 이런 제도를 도편추방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도편추방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냐면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참주의 출연을 막는 장치가 도편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정치를 우리는
백성들, 평민들이 주가 되는 정치에서 데모크라시, 것을 민주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정에는 유명한 클리스테네스가 법변 초반기로서 또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나라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페르시아 전쟁에 나왔던 아덴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전성기였던 피리클레스라는 인물 때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덴과 상벽을 이뤘던 스파르타. 아덴, 이 근처 지도를 좀 확대해 보자면은, 어떻게 막 이상하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여기 붙어가지고 이제 그리스 본토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 여기 뚝 튀어나온 여기 전부 다 바다지. 지중해, 여기는 에게해가 되겠지. 이 반도를 펠로폰네수 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도 안에 있었던 것이 그 유명한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 있고, 아덴에는 이 근처 또 스파르타 북쪽인 도시가 아덴에 나오는 거였어. 이제 스파르타는 모든 게 사회주의적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모조리가 국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공산주의의 최초의 출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또 여기는 시족 일반 왕이 있었어. 왕도 서로 견제력에서 왕을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두 명을 뽑았다 그럽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살벌한 공국이냐면, 스파르타에서는 신생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국가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바구니 들고 어린아이를 거들어 다닙니다. 거둬가지고 처음부터 전부 다 양육을 한 게 아니라 남녀, 사내 아이든 여자 아이든 구별하지 않고 일단 막 깊은 계곡에다 막 던져, 신생아를. 거기서 며칠이라도 살아남고 그냥 악당을 쓰고 이런 애들만 건져와서 본격적인 막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7살 이상이 되면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7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치원 졸업생쯤 되겠습니까? 그 나이에 집체교육, 삼천교육대 비슷한 군사교육관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 넘는 고된 창검술을 할지 방패를 운영하는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 정도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학원 이름도 스파르타식 학원 해가지고는 어떻게 학생들을 의학생까지를 유니폼 똑같은 추링을 입혀가지고 아침 신새벽을 이렇게 신선한 봉체로 시작한다고 하면 이게 학원인지 아니면 삼정이었든지 공간이 안 되는 여자들이 등짝에다가 추링에다가 성신일도 졸면 죽는다. 그건 뭔 짓거리인가 모르겠지만은 무자비한 교육이 바로 스파르타의 궁극주의적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것이네. 또 스파르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벌한 궁극주의로 유명할 수밖에 없냐면은, 스파르타는 인구 구성비가 스파르타 시민들이 한 10,000명쯤 된다 그러면은 주변이 한 3만 명쯤 됐었고, 되게 전쟁을 해가지고 잡아온 포로들을 전부 다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 노예가 한 7만 명쯤 돼. 그러니까 정규적인 스파르타 시민들이 10,000명이라 그러면 주변인 포함해서 노예들이 한 10만 명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정복민들 대단히 고생해.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해. 오로지 군사훈련만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인구 구성들이 1대 10쯤 되겠지. 숫자 우세를 믿고 노예들이 틈만 나면 반란을 벌일 기미를 보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다수의 반항적인 노예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살벌한 궁극주의로 유명한데, 스파르타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은, 이 노예 숫자가 1대 10의 비율을 넘어서면은 통계가 힘들다 해가지고 노예들을 일정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암살 정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노예들 숫자가 너무나 늘어나면 어떻게 속간해서 죽이냐면은, 우리 스파르타가 외국놈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종군을 해가지고 공을 세우면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켜줬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 해가지고 전쟁에 전투병으로 자원을 해. 한때는 2,000명씩도 뽑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노예들을 경련답시고 목에다 잡다 조그마한 풀꽃으로 만들어진 꽃다발 하나씩 목에다 걸려주고는 2,000명이 씩씩하게 행진해가지고 스파르타의 지하실, 10년 지하실로 갑니다.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럽니다. 또 노예를 죽이는 방법에는 아예 그냥 일주일 동안 슬라브 헌팅 해가지고 노예 사냥 기간을 스파르타에서 노예들한테 공표 정식 통보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희들 잡아 죽을 테니까 능력껏 도망가라, 살아남아라. 이거는 스파르타 시민들이 당금을 들고 밤중에 노예들을 닥치는 찔러 죽이는, 심지어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남자 노예들을 일렬형으로 쭉 이렇게 집 앞을 시켜놓고 그 앞에 또 스파르타 남녀 시민들이 돌아다니다가 덩치 크고 눈빛이 형형하고 반항적 기질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는 놈들을 무조건 또 찔러 죽였다 그럽니다.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스파르타에서 노예를 태어났다면 나는 빨리 죽을 일은 없었겠네. 참 비참하네. 근데 여튼 이 사람들은 아데네나 스파르타나 비록 평상시는 정치는 다 따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워낙에
규모가 적은 소규모 도시국가다 보니까 바깥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당시에 오리엔트를 통일했던 거대한 세계적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대 덩치들이 언제 쳐들을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된 단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만일에 바깥으로 대규모 침략했으면 우리는 같은 그리스인 또 아테네나 스파르타 이 사람들은 똑같은 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날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 할아버지를 단군으로 알고 있듯이 여기나 또 거기에다 막 테베랄치 수많은 포리스 사람들은 자기 그리스인의 주상을 헬렌이라 해가지고 헬렌이라는 공통의 주상을 모시고 있는 일종의 동정의식이 좀 약간 있고 막 이랬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헬렌이라는 자기 조상을 모시고 있는 그 헬렌이 남겼던 참 좋지도 않은 울퉁불퉁하게 짝이 없는 이 험난한 국토를 뭐라 그러냐면 헬라스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의 동정의식을 헬레데스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헬렌을 쓰고 자기 그리스인을 빼놓은 모든 제타 민족들을 바르바이로리 해가지고는 이민족으로 막 배척했던 대단히 벤타성이 강했던 독립체가 바로 폴리스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대표하는 그리스 폴리스가는 외부 세력과 거대한 전쟁을 한번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앞으로 전쟁이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인가? 이런 전쟁이 제일 먼저 벌어지는데 이 근처 지도를 좀 확대를 시켜보자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바다가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중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시실리라는 돌프르 섬이 있고 사르디냐라는 폴시카마 섬도 있고 이러겠지. 또 이 바다를 흑해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를 지중해 속에서도 에게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야. 그리고 여기 스파르타가 있고 여기 이제 아테네가 있고 막 이러겠지. 근데 이 당시에 이 오리엔트 세계를 거대하게 통일했던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이름의 나라였어. 근데 페르시아가 엄청난 영토를 막 차지하면서 점차 그 세력을 서쪽으로 진출시키고 있을 때 이 조그만 반도, 오늘날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반도를 소아시아 반도 이렇게 말하는데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 지역, 그 지중해 접한 이 동네는 이 아테네랄치 스파르타 이 사람들이 땅은 좁은데 인구가 점차 늘다 보니까 바다 건너 배 타고 와가지고 수많은 이런 근처에다가 식민 포리스들을 많이 건설했던 것이야. 근데 이 소아시아 반도에 있어서는 아테네 계열랄치 스파르타 계열 포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면 보기도 않는 이 조그만 포리스들이 대부분이 자기한테 놀라가지고 앞발리빨 하는 거 황볼 줄 알았는데 이 포리스 중에 하나 밀레투스라는 이름의 식민 포리스가 있었는데 밀레투스가 세상에 거대한 덩치 페르시아한테 앵갱으로 막 달겨든 것입니다. 페르시아 자존심 상했지만 다 이를 밀어버렸지. 밀어버리고 나서도 페르시아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영험들이 자기들만 믿고 달겨든 게 아니라 배후있는 세력 그리스 본토에 있는 아테네랄치 스파르타 이놈들을 배후세력으로 믿고 저항한 거 아니냐 해서 이놈들을 항복을 받아내겠다 해가지고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받은 아주 오만불순의 짝이 없었던 사신이 그리스로 파견돼. 각 포리스로만 파견되는데 그 사신을 흔히 흙과 물의 사자 이렇게 부르지. 복종한다는 상징적 의미로서 흙과 물을 바치고 직소를 말하라는 식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테네 갔던 그 페르시아 건방기 짱의 사신이 아테네 대표들을 만나보고는 죽을래, 항복을 해 이런 말 하니까 아테네는 화는 났지만은 엄청나다는 걸 알고서 쭉쭉 있을 때 하필이면 이 보이려고 그 당시 스파르타 시민들 몇 명이 아테네에 놀러와 있었던 모양이야. 스파르타 시민들 보고 있는데 아테네 시민들한테 페르시아 막 죽을래 그러니까 해가지고는 아테네 시민들은 말려도 불구하고 스파르타 시민들이 그 건방지기 짝이 없었던 페르시아 사신을 땅 파고 생매장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생매장, 스파르타에서 또 생매장. 안녕하세요. 결국은 이 이후로 정리돼 버려져.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황제였던 다리우스